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 세상사의 지도를 쓸 때 찾아가서 영혼까지 치유받고 간다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3층에 전시되었던 국보 78호와 83호 방가사회상을 가리키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 두 구의 국보 방가사회상 관련 뉴스가 두 건 보도되었습니다. 하나는 6개월마다 한 구씩 교체 전시됐던 두 방가사회상을 이런 점검을 위해서 수장고에 넣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올 2월에 2층 기증관 입구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78호와 83호 방가사회상을 나란히 상설 전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전시실처럼 박물관의 상징 명소로 만들겠다고 한 거죠. 또 하나의 뉴스는요, 78호와 83호로 통했던 두 방가사회상의 애칭을 공모한다는 겁니다. 문화재 서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은 문화재 지정번호가 7월부터 이렇게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방가사회상의 명칭은 그냥 국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회상으로 하는데요. 예전엔 78호와 83호로 일컬었는데 이제는 지정번호까지 사라졌으니까 마땅히 구별해서 부를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두 방가사회상의 애칭을 공모한다는 겁니다. 78호와 83호였던 그런 두 방가사회상은 과연 어떤 불상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방가사회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자세를 가리킵니다. 30여 구 정도 남아있는 6, 7세기 방가사회상 가운데 국보 78호와 83호가 궁계 일학이죠. 이 중 6세기 후반에 제작된 78호가 7세기 초반에 제작된 83호보다 50여 년 정도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태양과 초승달을 결합한 1월식 보관이 눈에 띄고요. 입가에는 고졸한 미소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방가자의 자세, 그리고 몸 앞에서 교차된 천이 자락과 허리띠의 율동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세련된 조각 솜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78호는 83호에 비해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83호에 비해서 현저히 작고요. 또 얼굴이 사각형이고 허리와 팔의 표현이 비현실적으로 가늘다라는 얼평이 나오기도 했죠. 또 83호가 일본의 조각부문 국보 1호라는 고류지 목조미륵 방가사회상과 쌍둥이를 할 만큼 흡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유명세를 탔거든요. 그래서 83호 방가사회상은 석고랑과 더불어서 한국의 대표 걸작이다 라는 평을 얻었죠. 그 때문에 83호가 1960년 이후에 7번에 걸쳐서 2255일에 해외 전시를 다녀왔지만 78호는 단 2회, 즉 366일만 이른바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첨단 장비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78호의 반전 매력이 또 드러났습니다. 78호를 두고 비파괴 성분 분석과 감마선 필름을 통한 불상 내부의 판도, 그리고 3D 스캔 등을 동원해서 살펴봤더니 곳곳에서 흠결이 나왔어요. 아니, 흠결이 무슨 반전 매력이냐 라고 할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반전 매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78호는 83호와 더불어서 밀랍 주조법으로 제작을 한 불상입니다. 밀랍 주조법은 철심틀을 이렇게 설치해서 점토, 즉 내영토로 이렇게 불상의 원형을 정교하게 빚어내고 그 위에 밀랍을 입힌 다음에 원형대로 조각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점토를 바른 후에 청동샘물을 그 사이에 넣어서 주조하는 기법인데요. 내영토와 외영토 사이에 공간을 메운 그런 밀랍 부분을 열로 녹이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틈으로 청동샘물을 붓는 방식이죠. 그런데요, 78호의 두께가 평균 4mm인데요. 그것이 83호 두께 평균 10mm보다 엄청 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즉 6세기 후반에 78호를 제작한 장인은 내영토와 외영토의 사이를 메운 밀랍 공간을 최대한 얇게 둠으로 해서 흘러 들어가는 샘물의 두께를 최소화하게 된 거죠. 공간이 얇으니까 몸체와 멀리 떨어질수록 샘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몸체와 멀리 떨어진 머리, 그리고 발받침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주조해서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접합부에 이렇게 미세 균열이 생겼고 그 사이로 쇳물을 붓다 보니까 까칠까칠한 그런 부위가 여기저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게 뭐 처음부터 그러면 많은 양의 쇳물이 들어가도록 틈을 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나오시겠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비용 절감 때문에 적은 청동 쇳물로 그렇게 큰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엔 그런 날씬한 불상을 또 선호했다 라는 또 이런 트렌드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78호의 장인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함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를 했던 겁니다. 덕분에 육안은 물론이거니와 X선으로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완성도를 자랑한 거죠. 그런 78호를 거울 삼아 완벽하게 조각한 작품이 바로 52년 뒤에 활약한 83호의 장인입니다. 83호의 장인은 78호의 몸체보다 2배 반, 즉 평균 10mm 정도 두껍게 제작을 했습니다. 밀랍을 두껍게 발라서 쇳물을 그만큼 많이 넣은 거죠. 이 통로가 넓으니까 쇳물의 흐름도 원활했고요. 또 몸체 원형을 빚은 그 점토, 즉 내형토도 고운 진흙만을 사용한 78호와 달랐습니다. 83호는 굵은 모래입자가 섞인 사질 점토에 식물 줄기를 잘게 썰어 놓은 내형토로 빚었는데요. 쇳물이 흘러들어갈 때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고온 입자가 공기를 막은 78호의 단점을 극복해낸 거죠. 그리고 쇳물의 흐름이 먼 곳까지 가지 못해서 몸체 따로, 머리 따로, 연해대 따로 이렇게 만든 78호와 달리 한 번에 완성한 겁니다. 또 많은 양의 쇳물을 주입했기 때문에 입체감과 사실감이 뛰어난 그런 걸작품이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나 83호 제작자의 롤 모델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어넣은 78호의 제작자였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제작국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아쉽게도 두 작품은 모두 출토지 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78호와 83호 모두 1912년에 하나는 조선총독부, 또 하나는 이완과박물관이 이렇게 구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기본 자료만 남아있지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8호의 경우는 신라에서 가장 먼저 불교가 전래된 경상도 안동과 영주 등이 유력한 출토지로 부각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78호가 중국 동이 양식이고 이런 양식이 고구려 6세기 불상에서도 유행한다라는 점을 들어서 고구려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8호의 대자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둥근 U자형의 옷주름 양식이 백제의 부소산성 출토의 납석제 방가상과 통한다라는 점에서 백제설을 제기하는 연구자들도 생겨났습니다. 78호가 제작된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사이는 백제가 절정의 예술 감각을 보여준 시기였거든요. 국보인 서산마의 삼전불과 금동 대향로, 미륵사탑, 정림사탑 이런 것들은 모두 백제 예술의 정수인데요. 이때부터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83호 또한 출토지 불명입니다. 경주 오릉설과 경주 남산의 절터설, 그리고 충청도 벽천설 등 여러 설이 제기가 됐는데요. 역시 당대 절정의 예술 감각을 뽐낸 백제 제작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식은 없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세계 반원을 이어붙인 양식은 신라 지역에서만 주로 보입니다. 경주 단석산의 신선함 마의 방가사유상과 황룡사 출토 금동 방가사유상 머리편, 그리고 경주 성건동 출토 금동 방가사유상 등이 대표적인데요. 또 경북 봉화 북지리에서 출토된 석조 방가사유상과 또 앞서 인용한 고류지의 목조 방가사유상 이런 것들도 비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류지는 신라의 도래인인 진화생이 창건한 사찰이다 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두 불상은 마치 쌍둥이 같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83호가 신라 제작이다 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78호와 83호는 50여 년의 격차를 두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절정의 예술품이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가 해방 이후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정번호의 폐지에 찬성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폐지하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정확한 문화재 이름을 모르면
검색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78호와 83호 방가사회상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문화유청 문화재 검색 사이트에서 금동미륵 방가사회상을 써넣었더니 똑같은 이름으로 국보 3건, 보물 2건이 검색되었는데요. 국보 중 2건은 78호와 83호였고요. 다른 한 건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 이건 옛 국보 118호였고요. 또 같은 이름의 보물 2건이 있었습니다. 보물 331호와 643호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이렇게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회상이다 라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거죠. 좋은 취지로 문화재 지정번호를 없앴으니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78호와 83호의 애칭을 공모한다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재치 있으면서 심오한 뜻을 지닌 애칭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모 기간이 9월 30일까지고요.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다양한 그런 상품이 주어진다고 하니까는요. 한번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가사회상 전시 공간은요. 10월 28일이면 공개가 된다는데요. 종교와 상관없이 세상사 힘들 때 한번 찾아가서 위안받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